이번 시간에는 김일성보다 뛰어난 명장이었던 연안파 출신 무정 장군의 억울한 숙청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함경북도가 고향인 무정 장군은 본명이 김병휘이고 명석하기 때문에 김명석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김일성보다는 나이가 8살 위입니다. 일찍이 막스 레닌주의에 깊이 빠져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였던 무정은 1924년에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중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중국에서 무정은 중국 공산당에도 입당을 하고 중국의 장교학교 법영과를 전공하기도 합니다. 무정의 포격술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모택동은 무정은 수백 수천 명의 군사와도 바꿀 수 없다 라고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정은 1934년에 중국 역사에 아주 크게 기록된 2만 5천리 대장정에 참가하여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한 명의 코리안입니다. 이러한 무정에 대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신임은 대단히 컸습니다. 무정은 중국 공산당의 군대인 팔로군에서 초대 포병단 단장을 하였습니다. 즉 초대 포병 사령관이나 같은 것입니다. 무정은 그 후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지원을 받으며 조선 의용군을 창건하고 총사령관이 됩니다. 8.15 해방 후 무정은 공산주의자였던 까닭에 남쪽이 아니라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무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정의 명성이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정은 1948년 2월 8일 북한군이 창건되면서 포병 사령관이 됩니다. 무정은 6.25 전쟁 초기에는 북한군의 제2군단장의 직책을 맡습니다. 어쨌든 무정은 그때까지는 김일성의 통치하에서 괜찮게 나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무정은 하강선을 긋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위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했고 김일성의 북한군은 일제히 퇴각하게 됩니다. 그때 김일성은 무정 장군에게 수도인 평양을 방어하는 총사령관의 임무를 맡깁니다. 그러나 무정이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위엔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일성은 도망치고 또 도망쳐서 북한의 북방인 자강도에 이르게 됩니다. 6.25 전쟁 시기 북한군의 최고사령부가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이 바로 자강도입니다.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특사를 파견합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오랜 고심 끝에 김일성을 도와주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주을레와 팽덕회입니다. 주을레는 정치가였고 펑도하이는 군사가였습니다. 펑도하이는 중국 군부의 두 번째 수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팽덕회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김일성을 도와줍니다. 6.25 전쟁 시기 중국 지원군의 총 인구가 100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130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70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숫자는 각이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팽덕회가 이끌고 온 대군은 30만 정도였습니다. 중국 지원군의 도움으로 여유를 되찾은 김일성은 1950년 12월 2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무정 장군을 칼로 찌르듯 강하게 비판합니다. 무정 장군의 기본 죄목은 평양을 사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목은 평양 사수에서 밑에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독단을 부렸으며 총살도 서슴지 않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원회의가 끝나고 무정은 감금됩니다. 김일성이 무정에게 평양 방어사령관의 중책을 맡긴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 맡겨도 평양을 사수해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즉 김일성은 무정이 평양 방어전에서 희생되면 죽은 자에게 죄를 물으려고 했으며 살아서 퇴각해 오면 지켜내지 못한 죄를 그에게 씌워서 숙청해 버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이렇게 자기보다 뛰어나다고 칭송받는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모략을 다 써서라도 숙청해버리는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일성은 무정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무너져가는 군심을 회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일거양득을 노린 것입니다. 무정은 그 후 강락에 자천되어 혁명화 연대 연대장이 됩니다. 혁명화 연대란 여러가지 형태의 죄인들로 구성된 죄인 연대입니다. 전쟁 시기인 것만큼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장교들이나 부사관, 병사들로 조직된 연대 연원대, 그 연대에는 군대 기피자, 도망자, 포로되었던 자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정의 죄인 연대는 평양 모란봉 극장 지하 건설을 맡아 하였는데 김일성은 생사를 판가리 하는 전쟁 중에 무정에게 그런 위험하고 힘든 건설을 맡겼습니다. 그 과정에 무정은 위장병을 앓게 되고 중국 공산당 정부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정을 특별히 신임했고 사랑했던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무정을 중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김일성은 중국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무정을 중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무정은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얼마 있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6.25 전쟁 중인 1951년 8월에 사망합니다. 무정의 사망은 병사로 기록되었지만 여러가지 다른 설들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일성에 의한 독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정이 죽은 1951년 8월부터 김일성이 사망하는 해인 1994년까지 무정은 북한사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일성이 1994년에 갑자기 무정 장군을 떠올리면서 무정의 정치적인 생명과 명예를 회복시킬 데 대한 지시를 내립니다. 아마도 김일성이 양심의 가책을 죽기 전에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무정 장군은 조선의용군 사령관으로서 분명한 애국자였으며 무시할 수 없는 독립투사였습니다. 다만 그의 인생이 그처럼 불쌍하게 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을 선택하여 갔기 때문입니다. 무정 장군은 북한군의 초대 포병 사령관으로서 또 6.25 전쟁 시기에는 이 군단장으로서 또 북한군이 퇴각할 때에는 평양 방어 사령관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원수이지만 김일성과 북한군 건설사에는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김일성은 자신에 의하여 억울한 숙청을 당한 김무정이 꿈에 자주 나타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군 건설사에 쌓은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즉 평양시 외곽에 있던 그의 무덤은 애국 열사릉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무정은 억울한 숙청을 당하였지만 그나마 사망 후 43년 만에 명예라도 회복된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무정 장군이 만약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상을 가졌고 북한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왔더라면 분명히 장수했을 것이고 명예도 더욱 빛났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마귀의 사상입니다. 남과 북의 70여 년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70여 년이 흘러온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강에 속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공산주의로 70여 년이 흘러온 저 북한 4년 동안에 300만의 아사자를 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0손가락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북한의 2천만의 주민들, 하루빨리 김씨 세습 독재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2천만의 주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